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볼록 가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볼록 가슴이란 무엇일까요? 볼록 가슴은 가슴뼈가 이와 같이 볼록 솟아 있는 것입니다. 새처럼 가슴이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새가슴이라고도 부르고 비둘기의 가슴같이 생겼다고 해서 피전 체스트, 팩투스 캐리나툼이라고 합니다. 볼록 가슴은 급성장기를 겪는 사춘기 남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출생 직후부터 볼록 가슴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볼록 가슴이 더 뚜렷해집니다. 비타민 D 결핍성 구루병이 있을 때 볼록 가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심장에 대한 개복 수술을 하거나 심한 기관지 천식이 있는 소아에서도 볼록 가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목 가슴이나 볼록 가슴 등을 포함한 흉벽의 기형은 1000명당 1명에서 8명 또는 400명에서 한두 명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흉벽 기형에서 가장 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오목 가슴이고, 두 번째로 흔한 것이 볼록 가슴입니다. 약 80%가 오목 가슴이고 20%가 볼록 가슴입니다. 오목 가슴과 마찬가지로 볼록 가슴에서도 남자 아동에서 더 많이 생겨서 남녀의 비는 4대1입니다. 오목 가슴과 마찬가지로 볼록 가슴도 가족력이 있어서 약 25%에서 가족력을 보입니다. 오목 가슴에서는 많게는 50%까지 가족력을 보입니다. 볼록 가슴은 동반 질환이 없이 발생하는 볼록 가슴이 있고, 또는 구루병이나 심장에 대한 개복 수술, 심한 천식 등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볼록 가슴을 자주 동반하는 질환들이 있는데, 마르판 증후군,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골형성 부전증, 그리고 누난 증후군, 터너 증후군 등과 같은 여러 증후군에서 볼록 가슴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운 증후군에서도 볼록 가슴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볼록 가슴을 유발하는 흉골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흉골입니다. 앞 가슴뼈라고도 하는데, 흉골은 처음에는 연골의 상태로 발생하다가 연골이 골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흉골의 골화는 맨 위쪽에서부터 시작돼서 신생아에서도 흉골의 위쪽에 있는 메뉴브리움의 골화는 진행된 상태로 출생합니다. 만 3, 4세가 되면 흉골의 바디에 있는 골화센터가 하나로 합쳐져서 5개 정도의 골화센터가 발생합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골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특히 이 아래쪽에 있는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는 한동안은 연골 상태로 있고, 그 이후에 서서히 골화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흉골의 골화는 맨 위에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위쪽 부분이 훨씬 더 단단하고 상대적으로 아랫부분이 말랑말랑합니다. 이것이 흉골인데 맨 위에부터 골화가 진행되고 맨 아랫부분은 나중에 골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흉골은 기본적으로 6개의 뼈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각각이 연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만 4세 때 연결 부위도 골화되고 11세 그리고 13세에 골화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연골 부분과 아래에 있는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는 성인이 돼서 완전히 골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흉골의 성장과 발달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볼록 가슴은 가슴의 아래쪽이 도출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이 가장 흔한 타입입니다. 약 92%에서 95%가 가슴 아래쪽이 돌출되어 있는 타입이고, 나머지 5%에서 7%가 위쪽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쪽 부분은 골화가 일찍 진행되기 때문에 더 딱딱해서 치료가 어렵고, 가슴 아래쪽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연골이 오랫동안 존재하기 때문에 말랑말랑해서 치료가 더 쉽습니다. 볼록 가슴은 대칭적이기도 하고 이와 같이 비대칭적인 볼록 가슴이 있습니다. 특히 가슴 위쪽이 돌출된 볼록 가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콘드로 마뉴브리알 타입이라고 합니다. 25세 정도까지 존재하는 연골 부위가 일찍 골화가 진행돼서 전체의 흉골이 짧고 그리고 넓습니다. 흉골의 윗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가슴 위쪽에 있는 볼록 가슴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 오목가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볼록가슴이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아랫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슴 윗부분에 있는 볼록가슴을 처음으로 보고한 것은 미국의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있는 닥터 큐라리노와 실버만이어서 이 분들의 이름을 따서 흉골의 윗부분에 볼록가슴이 있는 것을 큐라리노 실버만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이 위쪽에 있는 볼록가슴은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볼록가슴보다 치료가 어렵습니다. 위쪽이 볼록하고 아래쪽이 꺼져 있어서 마치 홀스슈, 말 발굽처럼 생겼다 그래서 홀스슈 팩투스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기술하신 분들의 이름을 따서 큐라리노 실버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전체 볼록가슴에서 약 5%에서 7%에 해당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흉골의 윗부분은 일찍 골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서 아래쪽이 튀어나와 있는 볼록가슴에 비해서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볼록가슴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흉벽 상부의 볼록가슴 큐라리노 실버만 증후군을 제외한 대다수의 볼록가슴은 수술 대신에 보조기 착용으로 점진적 교정 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17세 이전에는 갈비의 연골이 유연해서 치료가 수월합니다. 따라서 흉벽 아래쪽에 있는 볼록가슴은 흉부 압박 보조기를 통해서 돌출될 부위를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누르면 전체의 가슴이 리모델링 되어서 볼록가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평균 착용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이고 80% 이상에서 완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큐라리노 실버만 증후군, 즉 흉벽 상부 볼록가슴은 6세 이전에는 보조기 치료를 해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보조기에 대한 효과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권유합니다. 따라서 오목가슴의 대부분은 수술을 하지만 볼록가슴의 대부분은 보조기 착용이 1차 치료입니다. 볼록가슴의 보조기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흉벽을 누르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는 흉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 측정기를 갖고 있는 보조기 등도 있고 이러한 보조기를 사용해서 볼록가슴이 좋아진 것을 보여줍니다. 압박 보조기의 사용은 나이가 어린 비교적 말랑말랑한 볼록가슴에서 안전하고 잘 견뎌낼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볼록가슴의 1차 치료 방법은 흉벽 압박 보조기입니다. 물리치료는 볼록가슴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기의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다이내믹 컴프레션 보조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록가슴의 수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기로 치료되지 않는 볼록가슴은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옆구리를 절개를 해서 이런 쇠를 이용해서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흉벽 앞쪽에도 절개를 해서 이 막대를 통해서 실을 흉벽에 위치하게 합니다. 이후에 막대를 제거한 다음에 실제로 수술에 사용해야 될 금속 막대에 실을 걸어서 흉곽 내시경을 통해서 진행해서 흉골 앞쪽으로 오고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서 이와 같이 볼록가슴을 누르는 치료를 합니다. 수술이 완성된 방법이고 양옆에 발을 고정합니다. 이 방법은 2005년에 아르헨티나의 의사인 아브람손이 처음으로 보고하여서 이것을 아브람슨 방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목가슴에 사용하는 너스 치료법을 반대로 한 거기 때문에 리버스트 너스 방법이라고도 하고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한 수술이기 때문에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테크닉이라고도 합니다. 옆구리를 통해서 볼록가슴을 교정할 수 있는 금속 발을 넣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볼록가슴이 있었는데 금속 발을 넣어서 볼록가슴이 좋아진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아브람슨 방법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고 99.5%에서 만족할 만한 외모 개선 효과를 보고하고 있고 91%에서는 볼록가슴이 좋아진 이후에 금속 발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오늘은 볼록가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볼록가슴은 가슴뼈가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흉골은 오랫동안 성장하고 위쪽 마뉴브리움부터 아래쪽으로 골화가 진행되고 제일 아래에 있는 꼬리뼈와 같은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는 어른이 돼서 완전한 골화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6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흉골 중에서 맨 위에 연골 부위과 아래의 연골 부위는 성인이 돼서야 완전히 골화됩니다. 따라서 흉골의 성장과 발달은 성인기까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볼록가슴의 치료로는 보조기 치료가 1차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특히 볼록가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흉벽 아래쪽의 볼록가슴은 1차적인 치료가 보조기 치료 방법입니다. 흉벽 위쪽에 있는 볼록가슴은 만 6세 이전에는 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뼈가 단단해서 수술 치료가 권유됩니다. 볼록가슴의 수술 치료는 아브람슨 방법 또는 리버스트 너스 방법이라고도 해서 금속 발을 이용해서 피부 절제를 통해서 금속을 넣어서 볼록가슴을 교정합니다. 99%에서 볼록가슴이 만족스럽게 교정되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약 91%에서는 볼록가슴이 교정된 이후에 금속 발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오늘은 볼록가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